이제 좀 해가 뜨니까 좀 괜찮아졌는데요. 이 며칠 비 오고 나서 이제부터는 반팔을 입고 일하기가 추워졌네요. 아침 시간에는 바람막이를 입고 일을 했고요. 해가 뜨니까 좀 따뜻한 기가 도네요. 이제 좀 있으면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로 확 다가올 것 같은 그런 날씨네요.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그런 날씨네요. 지금도 이렇게 달리면 날씨가 추워요. 비 오는 내내 콜비들이 좋아서 지금 맑은 날이 됐으니까 콜비가 다운되는 건 맞는데 시작점이 거의 3,000원으로 시작을 하네요. 멀티콜이 7,000원을 넘질 않네요. 기본 요금이 3,000원으로 시작을 해서 3,500원 안에서 콜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해보고 싶은 게 수입을 좀 덜 벌더라도 3,000원 이하는 이제 콜을 받지 않겠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께서는 뭐 4,000원 이하로 받으면 안 된다, 5,000원 이하로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4,000원 이하로 안 받는 거는 그날 수입이 거의 없을 수도, 뭐 아예 없진 않겠지만 없을 수도 있을 수, 너무 확 줄을 것 같고, 일단은 3,500원 이하 콜들을 한번 거절해보고 안 타볼 생각이에요. 그 대신 뭐 거리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금액적으로는 3,500원 이하를 안 타보고 내가 몇 콜을 탈 수 있을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키로수는 얼마나 탈까. 그리고 제가 지금 306으로 시작을 해요. 키로수가 끝날 때는 몇 킬로를 탔을까. 그러니까 3,500원짜리 이상 콜들만 타서 키로수는 얼마나 탈까 해보고 싶어서 해볼까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5시까지는 풀로 일을 하고요. 5시에 집으로 이동을 해서 저녁을 먹고 7시에 다시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2시까지 또 풀로 일을 할 텐데요. 그 시간 동안 몇 콜을 타는지 오늘 확인을 해보고 싶네요. 금액도 그렇고, 멀티콜 6,000원짜리 콜까지 거절해버리면 제가 정말 탈 콜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지금도 6,000원짜리 콜을 배달을 했는데 비 올 때는 어쨌든 라이더분들이 안 나오셔서 저한테 콜들이 많이 있었는데, 맑은 날에는 뭐 라이더분들도 많으시고 그만큼 콜 양이 줄었어요. 가게 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이 대목 전에 줄었다는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또 떴는데 4,800 떴습니다. 이런 건 받아야 돼요. 거리로 보면 여기 신의문역을 가서 공릉역까지 가는 건데 이 금액이네요. 뭐 그래도 가야죠. 없는데 가야죠. 이 금액으로 이 거리를 가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거리당 이 금액으로 안 가게 되면 제가 아무리 하루 종일 있어도 짧은 거리에 비싼 콜을 주지 않을 테니까 금액적으로만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콜 받아서 안 가면 오늘 하루 종일 일당도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거리는 둘째 치고 금액으로는 가야 되는 콜이니까 가고 있습니다. 배달해서 생활하기가 그렇게 넉넉한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배달하기도 참 좋은 날씨고요. 저 아니어도 요즘에 뭐 전기 자전거가 워낙에 대세다 보니까 전기 자전거를 이용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셔서 이 콜 나눠 먹기가 되는 거죠. 그분들하고 또 함께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요즘 시기가 넉넉한 시기는 아니다. 나오셔서 일을 하신다는 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동의 대가로 벌어서 경제 활동을 하시는 게 절대 나쁜 일이 아니니까요. 쓰고 먹고 해야,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난 안 벌고 안 쓸란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고, 난 벌기만 하고 안 쓸란다 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 돈이 다시 돌게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이 경기가 산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니까요. 뒷콜이 또 들어왔네요. 이번 콜은 4,550원짜리 콜이었고요. 공릉동에서 이문동으로 가야 되는 그런 콜이고, 거리는 지금 가는 거리하고 비슷하네요. 콜 요금을 보면 저번에는 아침 시간이 콜비가 더 좋았었는데 오늘은 예외적으로 아침 이른 시간에 콜이 좀 나빴는데 10시 이후에 콜이 좀 더 좋네요. 오후로 들었으니까 3,500원 이상 되는 콜을 받기가 참 쉽진 않네요.
그렇다고 뭐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한 두 콜에 한 콜 정도는 거의 3,000원, 3,300원 이렇게 콜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두 콜도 4,000원이 훌쩍 넘는 게 아니라 4,200원 요 정도 되고요. 4,200원 이런 콜들은 거리도 또 상당하네요. 내비 거리랑 해서 이거 실질적 요금을 따져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참 귀차니즘이라고 증빙 와서 보여주려고 그러면 물어보진 않았어요.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그걸 따지려고 하면 제가 이 증빙을 뭘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내비 기록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떴던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뛰기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4,000원에서 5,000원짜리 콜들은 거리가 상당하네요. 오늘 3,500원 이상 되는 콜을 타면서 거리도 얼마나 키로수를 타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두 개를 진행 중인 건데요. 아마 오늘도 키로수는 꽤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쉬엄쉬엄 하려고 3,500원 이상 콜만 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 건데 뭐 뛰는 콜은 그렇게 결코 줄진 않았어요. 네, 저는 이제 이번 콜을 갖다 주고 식사를 하고 나올 생각입니다. 지금 5시가 다 됐고요. 16콜에 84,000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단콜로는 거의 3,500원 이하의 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저는 많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근데 오히려 멀티콜의 그런 콜들이 따져보면 낮은 가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콜을 거절하고 죽이니까 계속 뒷콜을 붙여서 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또 죽었다가 타게 되고 죽었다가 타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쭉 연결해서 3,000원이든 뭐 이렇게 타면 계속 탈 수 있는데 제가 그늘에서 쉬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제 오토바이 키로수는 아마 제가 아침에 306으로 시작을 했을 텐데 지금은 426이네요. 콜비를 높여서 봤다 보니까 거리가 멀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또 저녁에도 3,500원 이상의 콜들만 받을 거고요. 멀티콜은 7,000원 이상을 받아야 맞는 건데 그렇게 되면 멀티콜을 거의 다 거르게 되는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멀티콜은 웬만하면 그냥 받겠습니다. 이게 집에 고정줄은 아니지만 이 경조사비가 고정 지출처럼 나가는 그 금액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아는 지인들의 본인들의 결혼, 회사의 상사분들의 뭐 자녀들의 결혼식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치면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다 보니까 결혼보다는 제 또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거나 하는 장례식장을 다녀오는 일들이 잦아졌는데요. 그걸 보면서 어쨌든 저도 언젠가는 준비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장례식장에 잠깐 얼굴을 비춰야 되는 지인들과의 관계가 있는 것도 있고 그 자리를 지켜줘야 하는 그런 지인들도 있죠. 승하원까지 다녀오는 자리를 갔다 오면 그곳에 가면 이 영정 사진들이 쫙 있는데 대부분은 누군가의 부모님 같은 연세가 있으신 분의 사진도 있고 아직은 이 영정 사진으로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하신 사진도 있고 해요. 그러나 그런 사연들이 뭐 다 있겠지만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문화 정서상 어떤 관계에서의 이별은 또 만남의 시간에는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헤어짐에는 슬픔이라는 것이 항상 동반을 하죠. 필연적으로. 네, 저도 이번에 승하원까지 갔다가 와야 되는 그런 상을 하고 왔는데요.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명복을 빌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슬픔이 나에게 아픔이 되는 그 정도의 정이 있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눈물이 나고 그 슬픔이 저에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슬픔이라는 것이 다른 이에게 이 감정이 전달이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고 내가 그 사람의 슬픔을 대신 해줄 수는 없지만 같이 슬퍼하면서 보듬고 안아주면서 그 사람의 슬픔을 함께 할 수는 있겠구나.
그러면 이 슬픔이 반으로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돌아왔어요. 그 옆에는 할머니께서 할아버지를 떠나 보내시는데 평생을 함께 하셨죠. 부부라는 관계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지만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희들이 말을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서 이 사람이랑 결혼할래? 그러면 야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이렇게 하게 되고 서로의 부름으로 빛이 보이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그런 사이인데 살다 보면 부부는 사랑으로 살기보다는 정과 의리로 살아간다 이런 말들을 많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그건 정말 우스갯소리이고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이 엄마와 결혼을 할 건데 그 할머니께서 할아버지를 먼저 떠나 보내시면서 하는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요. 통곡을 하고 그렇게 우시는 게 아니라 그 흐느껴 우시면서 그 영정사진을 만지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고마웠고 애썼고 고맙다. 먼저 가 계시면 내가 곧 따라가리요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돌아가신 분 앞에서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평생의 반려자 배우자가 먼저 떠나는 길에서 지금은 함께 가지 못하지만 곧 따라가겠으니 먼저 가 계시라는 그 말씀이 짠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말이었어요. 저에게는 그 할머니의 마음을 보면 조만간 당신을 쫓아가리요 하시는 그 마음은 본인 또한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제는 살 날보다는 먼저 떠나 보내신 할아버지의 품으로 가야 되는 날이 더 가깝다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 그거는 죽음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참 씁쓸하고 슬픈 일인데 어쨌든 떠나 보내드려야 하는 그 상황이 찾아올 텐데 그 날을 덜 슬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 될 그 시기가 됐을 때는 병상에 있든 모든 육체들이 늙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다른 요양시설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늙어 있음에도 우리 아이들이 저의 그 늙어 있는 삶을 자기들의 삶 속에 받아들여지고 존중해준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해주고 제가 그렇게 늙었음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면 내가 비록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슬프지 않을 것 같아요. 부모님과의 작별은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잖아요. 저도 아이 둘을 낳고 기르면서 정말 내가 배고프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렵고 힘든 걸 그대로 보고만 있진 못하죠. 내가 어떻게 되든 모든 걸 내어서도 그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베풀어주고 하는데 내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숫자로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몰랐죠. 아예 모르는 것보다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죠. 그런 게 당연시 생각됐죠. 부모님은 그렇게 해주는 게 당연시 생각을 했고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성숙해진 것 같은데 아이를 키우고 하면서 그게 당연시 됐던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때 그게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철이 들면 부모님들은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부모님은 아니시죠. 그 철이 들고 생각을 해보면 난 진짜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고 있다. 난 효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뭔가 죄송하고 아쉽고 효자라기보다는 다 불효자죠. 그런 생각을 아마 다 갖고 계실 텐데 저도 생각해보면 부모님께 잘했다는 생각보다는 좀 아쉽고 부모님께 좀 더 잘 해드렸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게 내 자식들을 키우면서 부모님 마음을 점점 알아가면 갈수록 더 하죠. 그런 마음이. 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걸 내줄 수 있고 나의 희생을 다 바쳐서라도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우리 아이들이 또 그만큼 저희에게 행복과 기쁨을 안겨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우리 아이들은 그 사랑을 우리가 베푸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 같은데요. 신께서 저희에게 사랑을 배우라고 자식을 선물로 주시는 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자식이 아니라면 어디 가서 그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해보겠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걸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볼 기회가 있었을까요? 성직자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런 건 참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걸 느껴보라고 하여튼 신께서 그렇게 선물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이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처음에 돌아가셨을 때 슬프고 상을 치를 때는 지인들이 와서 그 슬픔을 나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잠시 슬픔을 못 느끼는 건 아니지만 그때만큼 그렇게 슬픈 감정이 덜 하죠. 진짜 돌아가신 것 같지 않고 그런 느낌이었다가 요즘엔 거의 다 화장을 해서 모시는데 화로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오열을 합니다. 미안해요 엄마 아빠 뭐 다 찾으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정말 후회하는 자기 후회스러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영정사진 앞에서 그 승허한 앞에서 울고 하신다고요. 이제 떠나 보낼 때는 내 후회가 생기는 거죠. 그만큼 철이 들었고 요즘에는 가정에서 자식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는 자녀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들고 늙게 되면 요양시설에서 지내시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시고 돌아가시는데 어느 할머니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살아서 돌아오지만 늙어서 요양시설에 가면 죽어야 나올 수 있다고 그러시면서 하셨는데 그렇다고 안 가자니 자식들 패기치는 것이고 가자니 이제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곳이고 그런데도 그 부모님들은 결국 자식을 위해서 요양시설을 택하시죠. 자식들 편하라고. 그게 부모님들이신 것 같은데 자식들에게 의탁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그런 나이가 되셨을 때 홀로 죽음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그러한 삶조차도 소중한 삶이고 존중받을 만한 삶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좋은 음식 먹으러 다니고 좋은 곳 여행 가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좋은 음식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커가면서 많이 먹었고 좋은 곳도 여행도 많이 했는데 죽어가는 그 시간에 좋은 곳 더 가고 좋은 음식 더 먹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자식들과의 시간 조금 더 같이 있는 것 뿐이지 노년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그래도 그 삶을 존중해주고 우리 자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날까지 되게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꼭 저한테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해줄 것이 아니라 제가 부모님께 그렇게 해드리는 모습을 우리 자식들이 봐야 그렇게 따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착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남은 시간이 그래도 좀 남아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오늘 해야 될 일을 그냥 다음에 한번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미루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나. 물론 이 시대에 내 삶을 살아가는데도 벅차고 바쁜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고 있다고 치면 내 삶의 시간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맞춰드려야 하는 게 나중에 후회가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땅에서 매인 것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푼 것은 하늘에서도 푼다고 부모님과의 작별하기 전에 응어리들은 풀 건 풀어야 돼요. 섭섭했던 일 내가 이것 때문에 섭섭했고 부모님은 이것 때문에 섭섭하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살아보니 그게 다 부모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게 됐다. 너무 감사드린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을 해드리면 내 자식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내 삶의 기도 속에 항상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항상
들어가 있는데요. 눈물 속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고, 제가 이만큼 성장해서 사람 노릇을 하면서 그 가정을 이끌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저희를 위해서 해주신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기독교인은 아니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꼭 기독교인만 하는 기도가 아니죠. 어떤 방식을 하든 내 믿음에 내 마음을 기도드리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믿음 속에 내 마음을 기도드리는 건 같은 의미인 것 같고 뜻인 것 같아요. 그 할머니께서는 지금의 이 생과 지금 할아버지께서 가신 그 생에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믿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작별을 했지만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생각 때문에 지금의 슬픔이 좀 덜해진 것 같았어요. 더 큰 사랑 안에 저희의 지금 작은 사랑으로 살아가다가 먼저 큰 사랑으로 가셨으니 저한테 돌아오진 못하더라도 내가 그쪽으로 갈 수 있으니 지금은 좀 슬프더라도 그때 만남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뭐 작별하는 거지만 지금이 끝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헤어짐의 슬픔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쿠팡이 야간엔 좀 심하네요. 콜을 타기 시작을 해서 몇 콜 만에 해화역까지 갔다 왔는데요. 해화역에 나가게 되니까 독립문 쪽 방향으로 해서 외곽으로만 지금 계속 보내고는 콜을 줘서 멀티콜로 8,000원씩 줘도 그쪽은 너무 머니까 그걸로는 갈 수가 없고, 그런 콜들을 다 거절시키고 일로 넘어오는데 콜을 안 주네요. 이제 미아 사거리까지 왔는데 콜이 안 들어와서 가고 있고요. 4,000원 이상 콜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좀 먼 거리들이 많고, 멀티콜 받아서 갔더니 해화동까지 가고, 이게 골라서 받다 보니까 내가 죽이는 시간도 있고 쿠팡에서 나한테 페널티로 죽이는 시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냥 죽는 시간들이 좀 많아지네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 콜 수도 그렇고 오늘 수입도 그렇고 평소보다 좀 많이 모질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밤에 일을 할 때 바람막이는 꼭 입어야 될 것 같고요. 여름 바지는 쌀쌀하네요.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하려고 하면 가을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야 좀 덜 추울 것 같네요. 뭐 아직도 저렇게 반바지를 입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쌀쌀한 끼가 있네요. 지금은 11시 50분이고요. 자정이 거의 다 돼가는데 아침 8시에 나와서 10시까지 6콜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25콜을 탔고 12만 9천 원을 했습니다. 8시에 나와서 10시까지 한 거는 빼고요. 10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하고 저녁을 먹고 7시부터 현재 시간까지 25콜에 12만 9천 원. 제가 10시부터는 계속 3,500원 이상의 콜만 탔고, 멀티콜은 6,000원 저도 탔습니다. 3,500원 이하의 콜들을 계속 안 받고 나니까 페널티 들어오고요. 5,000원 되는 그런 금액들을 치고 나면 거리가 멀어서 제가 넘어가지 말아야 할 구로 가 있는 때가 있어요. 반대 방향 콜을 받아서 오려고 하다 보면 주면 좋은데 그게 안 주고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앱을 끄고 이쪽 방향으로 넘어오는 시간이 필요하고 죽는 시간이 계속 생기는 거죠. 콜을 제가 고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네요. 그래서 이 시간 대비 콜 타는 개수가 좀 줄고 금액을 높은 것들을 골라서 타다 보니까 짧은 거리를 높은 금액으로 주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콜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키로수를 아침에 아마 제가 306으로 시작을 했을 텐데 473이에요. 총 거리가 한 167km 정도 탔네요. 뭐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어떤 분께서 4,000원짜리 콜도 타면 안 되고 5,000원 이상은 돼야 단가가 맞는 금액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뭐 그 말씀에 정말 동감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절대 쿠팡에서는 그렇게 뿌려주지 않을 거고요. 주더라도 가까운 거리는 5,000원 콜로 주질 않더라고요. 먼 거리를 할 텐데 지금 콜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또 멀티콜인데 팔자가 찍혔어요. 그럼 이거는 좀 봐야 돼요. 안 봤다가는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될 시간인데 멀긴 머네요. 자, 요걸 마지막으로 해서 저는 아마 오늘 일을 접게 될 것 같네요. 여기가 뭐 방학동인데요. 해화고등학교 쪽 가서 픽업을 2개를 해서 다시 이 방학동 쪽으로 오는 그런 콜인데요. 거의 도봉산역 근처까지 갔다가 와야겠네요. 거리상으로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그래도 8,000원 콜비니까요. 다녀와야 될 것 같고 8,600원 정도 되는데요. 콜당 4,400원, 아니 4,200원 정도 되는 콜이에요. 도봉산역까지 가는 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콜로 가더라도 그 정도의 금액을 받아야 돼요. 멀티콜이니까 중간에 하나 있으니까요. 그 콜은 무료로 공짜로 가는 그런 셈이죠. 그냥 공짜로 보내는 거죠. 지금 12시가 좀 지났어요. 콜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하루의 일을 정리할까 합니다. 지금 날씨도 꽤 많이 쌀쌀해졌어요. 지금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반팔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면 정말 춥게 느껴지거든요. 이 새벽 시간으로 갈수록 체감 온도가 확 내려갔어요. 기온차가 많이 차이가 날 텐데요. 우리 라이더분들 건강 주의하시고 그리고 안전운전 하시고 그리고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